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동영상, 세금 아끼는 방법과 세금 낼 돈으로 부동산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클로저를 하나를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은 반드시 퀄리파이 된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게 본인한테 피지블 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 조언은 절대 퀄리파이한 텍스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그냥 제 생각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 없이 이거를 진행을 하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손해나 아니면은 뭐 어디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항상 고지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동영상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를 나눠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케이스 1에 보시면 이자가 이만큼, 원금이 이만큼, 이 원금 쌓이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수입으로 잡힙니다. 예, 2050불. 이 친구는 무조건 수입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이자를 익스펜스로 때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2050 쌓이는 거는 무조건 세금으로 잡힙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케이스 1의 경우에요. 케이스 1의 경우 실제 인컴 리포트 될 해야 할 인컴이 얼마냐? 케이스 1을 리포트 해야 할 인컴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 친구는 2050입니다. 2050을 벌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익스펜스를 처리해야 될 거. 익스펜스 처리 가능한 것. 가능한 게 2050이 지금 여기 렌트로 대하는 모기지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리포트 해야 할 인컴은 여기 다시 할게요. 리포트 해야 할 인컴은 프라이빗 랜딩에서 생기는 캐시플로우 요거 더하기 에글링턴 유닛 렌트비 그러니까 유닛 렌트를 받는 거죠. 받는 게 다 인컴으로 일단 잡힙니다. 그리고 익스펜스 처리 가능한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할 거예요. expenses 해가지고 어디 봅시다. 피텍스 280 메인테넌스 그러니까 피텍스 메인테넌스 얘 유지비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 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expenses 얘가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50을 익스펜스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거는 이 받은 모기지 요거 있잖아요. 요 모기지. 요 모기지를 이자 부분을 익스펜스 할 거예요. 얼마를 할 거냐? 2,715불을 익스펜스를 할 거예요. 이자 포션이잖아요, 여기. 이자 포션. 이자 되는 거. 그쵸? 그래서 네트를 칠 건데 네트를 치면 남는 금액이 1273불이 인컴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 2를 갈게요. 똑같아요. 요거를 갈 건데 얘는 없잖아요. 리포트 해야 할 인컴은 얼마야? 4,604죠. 그리고 익스펜스 얘는 없죠. 얘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이자 익스펜스 있죠.
이자 익스펜스는 얼마야? 2715 똑같죠? 그리고 네트는 이렇게 해서 네트가 1889. 예. 이게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요게 수익으로. 자, 요게 수익으로 잡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할게요. 여기 세금으로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진짜 기술이 들어갑니다. 페인트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가 있고 홀딩 컴퍼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어드밴스된 회사의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반드시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를 세무사랑 반드시 컨펌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옵코라 그러는데 오퍼레이팅 컴퍼니. 홀딩 있고 오퍼레이팅 컴퍼니가 있고 그리고 요게 이거는 솔이라고 개인 명의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플로우 자체는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솔에서 이걸 솔이라고 하긴 그렇고 개인이라고 할게요. 개인. 개인이에요. 요거는 따로 좀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오퍼레이팅 컴퍼니 여기 따로 빼고 홀딩 컴퍼니 여기 따로 빼고 홀딩 빼고 오퍼레이팅 컴퍼니 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개인에서 번 돈을 바로 오퍼레이팅 컴퍼니에 넣거나 아니면 홀딩 컴퍼니로 넣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오퍼레이팅 컴퍼니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이 없으신 분들은 홀딩 컴퍼니가 없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것만 하셔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요게 필요해요. 홀딩 컴퍼니가. 왜 필요하냐? 이제 개인에서 오퍼레이팅으로 넘긴 인컴을 홀딩으로 다 갈아 올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버는 거가 전부 다 홀딩 컴퍼니에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1이 있고 케이스 스터디 2가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1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13불을 벌었어요. 이거를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돈을 전부 다 무슨 명목으로든 무슨 명목으로든 일단 오퍼레이팅 컴퍼니로 뺍니다. 요거 홀딩 컴퍼니는 일단 삭제를 할게요. 요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주세요. 홀딩 컴퍼니는. 근데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자, 요 명목으로 개인에서 오퍼레이팅 컴퍼니로 페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1213이죠. 그러면은 인보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보이스 작성 1273불
자, 회사에서 1273.00으로 인보이스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 회사 명의로 차량 리스 및 유지비 익스펜스 처리. 뭐 익스펜스 처리할 게 여러 개가 있겠죠. 차 리스도 익스펜스가 될 거고, 가스 비용도 익스펜스가 될 거고요. 차 저기 뭐야 그거 뭐죠? 그거 그 보험도 익스펜스가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익스펜스가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더 합니다. 어떤 거를 하느냐? 푸드, 외식이죠. 넷 제로를 만듭니다. 자,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거 넷 제로를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 요거를 하고 나서 넷 제로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회사의 인컴이 남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물론 스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세금이 10, 뭐 3%인지 18%인지 아무튼 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가 HST를 내는 threshold가 있어요. 그 threshold 미만으로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개인에서 회사로 HST를 회사에서 개인한테 HST 청구를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내 회사잖아요. threshold를 넘기지 않으면 HST 내가 낼 필요 없죠. 물론 HST 내면 나중에 리스랑 뭐 익스펜스 처리할 때 HST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좀 이렇게 걸리시는 분은 HST 포함해가지고 청구하시고 HST까지 나중에 이제 익스펜스 하실 때 HST까지 다 떨궈 내세요. 그래봤자 나한테 오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내는 익스펜스 똑같고 내가 청구하는 익스펜스 똑같고 다 똑같아져요. 자, 요게 케이스 1입니다. 요게 케이스 1. 예,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2도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케이스 2도 똑같아요. 1889잖아요. 여기 그냥 금액만 달라지는 거예요. 1899 인보이스 작성해가지고 리스 유지 익스펜스 처리하고 이게 넷 제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추후에 내가 벌었던 이 인컴, 요 인컴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여기가 얘네들 돈이 어디로 가느냐? 내 집에 쌓이겠죠. 내 집에 원금이 쌓이지만 나는 내 집에 프라이머리 홈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 집에 프라이머리 홈에서 발생하는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익스펜스 처리를 다 하고요. 그리고 쌓이는 원금에 대해서 내가 원금을 갚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넷 캐시플로우 보이시죠? 원금을 이자를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의 렌트를 받아 충당을 하거나 이 충당이 되는 이 인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익스펜스로서 떨궈버렸단 말이에요. 익스펜스로서 떨궈버렸기 때문에 이 돈은 이제 내 통장에 세금 텍스 프리로 통장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뭐 얼마인지 볼까요? 1년이 지나면 요 정도가 쌓이고 아니다. 1년이 지나면 요 정도 쌓이는 게 아니라 원금이 쌓이겠죠. 원금 2050 곱하기 2050 곱하기 12. 요 금액 1년에 24,600불이라는 돈이 1년에 24,600불이라는 돈이
통장에 텍스 프리로 모두 쌓이겠죠. 하지만 내가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안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아까 홀딩 컴퍼니 있는 것도 비슷해요. 그냥 이제 이거는 케이스 지우고 홀딩 컴퍼니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 스텝에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생기는 돈이 있잖아요. 홀딩 컴퍼니로 그러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바로 개인한테 디비던드로 뿌려요. 그래가지고 내 인컴을 만듭니다. 왜 내 인컴을 만드느냐? 일단 첫 번째 모기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 인컴이 없으면 모기지가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 인컴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디시 나온다. 그래서 개인으로 얼마씩 돈을 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홀딩 컴퍼니를 세운 후에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번 돈을 익스펜스 다 하고 익스펜스 다 떨구고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돈이 뭐 5만 불이 남든지 6만 불이 남든지 떨고다 못 떨군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홀딩으로 보냅니다. 홀딩으로 보내요.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홀딩 컴퍼니로 돈을 보낼 때 세금 내지 않아요. 돈을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홀딩 컴퍼니로 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돌 수 있어요. 홀딩 컴퍼니에서 어떻게 하냐? 돈을 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돈을 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홀딩의 장점이에요. 또 하나, 홀딩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매달 혹은 뭐 매년 그냥 여기다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 오케이 플러스 개인 인컴 추가로 개인 현금 흐름 개인 현금 개인 인컴 인컴 익스펜스 떨궈서 남는 돈 아니 이거는 근데 개인 인컴이라는 게 그냥 다른 일을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컴퍼니 외에 다른 식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회사도 있고 은행에서 일도 해.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돈도 생기고 내가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잡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개인 인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홀딩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플러스 개인 인컴을 더해가지고 모기지 받을 수 있음. 세 번째,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홀딩에 쌓인 돈으로 구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실제 번 돈의 세금을 실제 번 돈의 뭐 스몰 비즈니스가 되면 스몰 비즈니스가 되고 뭐 아니면은 더 많이 벌면은 브래켓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으로 빼지 않고 개인 명의로 안 산 거잖아요. 그럼 개인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코퍼레이트 레이트로 내고 부동산 구매. 홀딩 컴퍼니는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홀딩 컴퍼니는 부동산을 홀드할 수 있어요. 단 매니지는 할 수 없습니다. 매니지 하는 거는 익스펜스로 빼줘야 돼요. 또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서. 근데 그거는 회계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 돈을 오퍼레이팅 컴퍼니에서 개인으로 뺐을 경우에 뭐 3만 불 이상을 빼면은 얼마예요? 뭐 한 30 몇 프로, 뭐 35%, 많게는 뭐 40% 가까이 내시죠. 그 세금을 코퍼레이트로 빼서 스몰 비즈니스라고 인컴을 내면은 13에서 18%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버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퍼레이트 레이스를 하지만
그 어떤 corporate rate도 개인 rate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내가 회사에서 50만 이하를 벌어요. 여기다 볼게요. 그냥 기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corporate tax rate를 한번 보시죠. corporation tax rate. 오케이, 봅시다. 따다다다다. 자, 비즈니스 리밋 볼게요. 디디딩. 온타리오 비즈니스 리밋이 50만 이하일 경우 내가 번 돈이, 그러니까 내 회사에서 번 돈이 50만 이하일 경우 11.5 더하기 3.2네요. 14.7%입니다. 온타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0만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세요. 아마 세금 그거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컴이 떨고 해서 50만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있어요. 회사 여러 개로 쪼개세요. 50만 이하 여러 개 만드십시오. 회사 하나에서 200만을 벌면은 회사를 여러 개를 쪼개세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아이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내 오퍼레이팅 회사가 있잖아요. 오퍼레이팅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지분을 4개 회사로 쪼개면요. 얘가 200만을 벌고 25잖아요. 그러면 회사 하나당 버는 돈이 디비던드를 얘가 다 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디비던드가 아니라 익스펜스 처리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세금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근데 회사 쪼개기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거예요. 말 들어보세요, 그분들. 제가 뭘 하려고 그랬지? 여기. 그래서 세금 50만 이하는 아까 14.7%죠. 14.7%에서 오퍼레이팅 인컴이 홀딩으로 넘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14.7%입니다.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50만 불이면 얼마예요? 온타리오. 자, 온타리오는 페더럴 포션이 33%고요. 21만 6천 넘었을 때 33%고요. 온타리오는 22만 넘었을 때 13.16입니다. 13.16 더하기 33이에요. 46.16%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4.7%였죠. 차액이 31.46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31%라고, 그러니까 차액을 잘 봐줘가지고 31%라고 해도요. 내가 아끼는 돈은 놀라지 마십시오. 15만 5천 불을 세금으로 아낍니다. 15만 5천이면요. 콘도 하나 다운페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세금으로 아끼는 돈이 1년에 콘도 하나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만든 파트 2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상담은 아시다시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